잠시 뒤 취재진과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이 대표는 차량 쪽으로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파란색 종이로 된 왕관 모양의 모자에 뿔테를 쓴 장년의 남성이 군중 속에서 눈에 띕니다. 남성이 쓴 왕관에는 내가 이재명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고 손에는 펼침막도 하나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핏 보기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인가 싶기도 한 이 남성. 웃는 얼굴로 사인해달라며 취재진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더니 서서히 이 대표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렇게 이 대표 바로 앞까지 다가간 남성은 벼랑간 오른손을 들더니 갑자기 이 대표의 목 부위를 공격했습니다. 깜짝 놀란 이 대표는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화면상으로는 흉기가 무엇인지 식별되지 않았는데 당시 이 남성은 길이 20cm가 넘는 흉기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경정맥이 손상돼 대량 출혈 우려가 있어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중장년 남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2025년 4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테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하고 섬뜩한 내용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굉장히 깜짝 놀랐어. 이게 아무튼 이상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 와 이거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 이건 너무 이상하다. 너무 비정하다. 너무 비참하다. 너무 잔인하다 싶은 것들은 김건희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와. 근데 사건 직후에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나왔어요. 갑자기 사건 현장을 물청소를 해버린다던가. 맞아요. 그리고 사고가 딱 나자마자 나왔던 보도들은 뭐 경상이다. 뭐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뭐 과도로 찔렸다. 뭐 노인이 찔렀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왔단 말이야. 진짜 이해가 안 가잖아. 네. 굉장히 좀 이상했단 말이죠. 그런데 더 이상한 점들을 박선원 의원이 어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김건희의 측근이자 검사 출신이자 국정원 법률특보 김상민이 이 김상민이가요 윤석열 파면이 4월 4일 당했거든요. 네. 파면 직전에 이재명을 향했던 테러를 축소를 합니다. 이게 한참 지나서잖아. 김상민이가 사건을 축소시키려 했던 목적이 너무 소름 돋는데요. 김건희의 직접적인 사주를 받고 한 것인지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최측근이자 정치검찰 출신 김상민 전 국정원장 특보가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를 커터칼 살인 미수, 즉 커터칼로 뭔가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식의 커터칼 미수라고 축소 왜곡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김상민 특보는 윤석열 탄핵 인용 하루 전인 지난 4월 3일 법원이 적시한 범행 도구인 등산용 칼을 문구용 커터칼이라고 하는 등 상식 이하의 용어를 써가면서 당시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잃을 뻔했던 엄중한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테러국에 보냈습니다. 이 칼과 문구형 커터칼이 같습니까? 와 이거는 진짜 너무 끔찍한 얘기야. 참고로 김상민이 김건희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이유는 김건희가 지난해 총선 당시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을 많이 했다며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폭로의 보도가 나오면서 이 쓰레기 둘의 관계가 입증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기간에 테러 위협이 진짜 많았잖아요. 맞아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근데 그거를 테러 대응을 못하게 그때까지도 작업을 쳤다? 이런 의혹이야. 이 쓰레기 김상민이 허위 보고 작성했던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에 칼에 찔렸었던 건 테러 위협이 아니었었으니 이재명은 테러 피해자가 아니라서 대선 선거 운동 때 보안을 강화하지 말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간단한 보안만 하라는 이유 때문에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만약 국회의원을 테러 피해자라고 지정한다면 일반 국민과 달리 국회의원은 모든 정부기관에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강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재명을 다시 죽이기 시도가 어려우니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대법원에서도 테러라고 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상민 이 쓰레기는 허위 작성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누구의 짓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맞을 것입니다. 이런 의혹이야. 이 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칼을 이제 갈아가지고 양념해서 이걸로 살인을 하려고 한 것이죠. 아니 그때 또 가뜩이나 테러 위협의 제보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 너무 이상하게도 국민의힘 쪽에서 엄청나게 조롱을 많이 했어요.
박규택이가 그 방검복 입고 네, 나와요. 방검복 입고 나와서 네. 조롱하고 뭐 맨날 아무튼 그 사람들이 나와고 맨날 그 보호막을 자꾸 없애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 근데 물밑에서는 또 김건희 측근이 이건 테러가 아니라는 것을 또 작업을 하고 있었어. 예. 이게 진짜 끔찍한 일이라니까요. 1mm만 더 갔으면 돌아가실 뻔했는데 와. 제가 이재명 대표께 약속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정권 교체되면 이 사건을 반드시 밝히겠다. 아, 네네. 왜냐하면 이거는 국정원하고 총리실하고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네. 정권 교체가 안 되면 이 사건을 밝히기 어렵거든요. 네. 5월 14일이 어느 날이냐면 5월 14일. 5월 12일부터 대선 후보 등록을 해요. 등록을 했는데 올해 5월 12일 잘 기억하시면 그 전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첩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뭐 유리로 방탄벽을 쌓느니 많이 그런 준비를 실제로 하고 있던 때란 말이에요. 그때 총리실 대테러센터에다가 테러 아니다. 오. 그건 뭐예요? 대테러센터가 합동조사팀이나 이런 걸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와. 그러니까 뭐예요? 국정원, 경찰, 군, 소방방지청 일체를 무장해제 시켜놓은 거예요. 와. 그러면 뭡니까? 이재명 후보, 근데 대통령 후보입니다. 어떻게 해도 된다는 그런 신호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뭐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딱 12시 지나면서부터는 헬기 갑질러기를 뒤집어 버리잖아요. 아, 그것도 국정원 작품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헬기 갑질로 하면서 온갖 유튜버들이 예, 다 난리 났었어요. 우리 이재명 대표가 마치 무슨 자작극 꾸민 것처럼 뒤집어. 맞아. 대테러 방지법에 의하면 이제 이런 것을 일체 금지시키게 돼 있거든요. 테러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테러 방지법에 보면 국가정보원은 테러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별거 아니다 해놓고 오후부터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알겠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뒤집힌 과정에서 우리 대표님한테 정말 무슨 일이 있었어 봐요. 아니, 그러면 사고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 봐봐. 에?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사람이 죽을 뻔했어. 근데 그 사람을 조롱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조롱하고 저 사람을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될 안 거 되죠.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죽을 뻔한 사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엄청나게 조롱의 여론이 많이 퍼졌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었거든. 야,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만 난 생각했는데 그럴 때는 국정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야. 제가 저 현장에 나중에 갔고 그 것을 찍은 사람한테 받은 그 동영상으로 지목한 두 사람입니다. 사건 현장 훼손한 저 두 사람. 저 두 사람은 제가 부산 경찰청하고 어디다도 무조건 다시 수사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 사람들? 저쪽 동영상을 다 떠가지고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사진을 제가 만들고 있어요. 사진첩을. 저 사람 찾아가서 아직은 못 수사해달라고. 찾았군요. 누군지는 아니, 모르는 거죠? 얼굴 사진만 지금 다 한 20명 모으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목숨을 잃을 뻔했던 테러 사건의 가해자가 잡힌 것 빼고는 우리가 의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김건희와 김상민, 국민의힘 쓰레기 의원들 그리고 국정원, 경찰 등이 숨기고 있는 내용이 뻔할 텐데 아직도 2024년 1월에 머물러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건 2025년 대선운동 때도 테러가 멈추지 않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게 더 혈압이 오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 주셔서 이 사건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십시오. 댓글로도 의견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